한국사 K춘추 대표 장동중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매스컴은 현직 대통령 최초를 여러 가지 말하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는 체포된 것만 최초고, 내란죄라든지 불법겸이라든지 이런 건 최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치학 용어로는 친위 쿠데타, 법률적 용어로는 내란죄죠. 오늘 체포됐으니까 윤석열이나 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했을 때 기각될 수도 있고 또는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기대를 할 것이지만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건 불가능하고, 이번 체포가 곧 구속이고 그 다음에 구속 기소고 해서 다시는 감옥 밖으로 해를 보기를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사건은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사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제가 말했을 때 윤석열이 최초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한 것이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가 법률적 용어로는 내란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최초의 내란죄가 아니고 현직으로서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내란죄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박정희가 성공해서 죄를 묻지 못한 것이냐, 그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은, 근데 사실은 박정희는 유신 쿠데타 이후로 7년 만에 김조기한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죄를 물으시기는 어렵죠. 그래, 역사는 묻고 있죠. 유신이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였고 그것이 내란죄였다고 묻고 있습니다. 신헌법 하에서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날 죽었고, 그리고 12월 초에 그 유신헌법으로 최규하가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했다가 체육관에서 그 유신헌법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뽑을 때 복수 후보가 아니라 단수 후보죠. 한 사람만 출마하고 2,000명 대의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관에서. 그러니까 엉터리 선거죠. 거수기들 모아놓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12월 초에 최규하가 박정희의 후임을 이어받았고, 또 12월 12일 날은 전두환 일당이 신군부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12.12 사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 박정희가 죽은 지 2달은 안 되고 한 달 남짓 만에 그렇게 전두환, 노태우 등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이듬해 5월 달에 강주 유혈 사태 5.18이 벌어진 거죠. 다 유신헌법 하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10월쯤 되면 최규하는 8월 달에 하야를 하고 권한대 박충훈이가 하고 있다가 전두환이가 다시 또 그 유신헌법 체제에서 체육관에서 단독 출마해가지고 그 유신헌법 하에 대통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그로부터 1년 뒤에 5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선거인단이라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체육관 뽑는 거.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한 7년 더해서 다 해서 8년 하고 사라졌죠. 그리고는 김영삼 역사 바로 세기할 때 끌려 나와서 내란죄로 처형을 됐는데, 박정희는 그때 이미 죽고 없었기 때문에 김영삼 역사 바로 세기에서는 5.16 박정희 쿠데타도 군부 쿠데타, 군사정변이고, 당연히 유신 쿠데타는 그거는 불법이고 이렇게 다 규정되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뭘 잊어먹었냐면은 불법 계엄이라든가 이런 내란죄를 하면은 전두환이 쉽게 떠올려요. 물론 전두환이가 강주 유혈을 비롯해서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김영삼이 역사 바로 세기할 때 내란죄로 물었을 때도 강주 5.18은 전두환이가 끝내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에 오히려 12.12 군부 쿠데타 그것을 크게 물어서, 그거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내란죄를 물었던 것인데, 그러니까는 전두환이가 5.18을 강주유혈을 일으켰고 12.12를 일으켰으니까 이게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의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려져 버려요. 왜냐하면 박정희는 죽고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전두환이는 내란죄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그냥 표본인 것 같은, 그러면서 박정희는 슬그머니 뒤로 가려져가지고 이제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오히려 명예회복이 됐고, 그런데 박근혜도 결국은 탄핵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다시 그 유신 쿠데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슬며시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두 번째로 친위 쿠데타,
왜냐하면 전두환 쿠데타는 현직 대통령은 아니니까 그것도 물론 제가 가볍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 일으킨 친위 쿠데타 소위 말해서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는 윤석열이가 두 번째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박정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죄가 재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사는 항상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반복한다 그랬어요. 역사의 철칙이고 역사의 신이라고 역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그런 영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반복된다 그랬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적어도 박정희 미화, 이승만 미화, 이승만도 내란까지는 아니지만은 부산 정치파동 6.25 때 부산 임시 수도에서 군경을 그 임시 의사당 그때는 피난 정부가 부산에 있었으니까 의사당에 집어넣어가지고 발처 개헌안을 강제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가볍지 않지만 그걸 내란죄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거는 적어도 국회를 해산하는 건 아니니까 국회 기능을 뭐랄까 강제로 해가지고 개헌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근데 유신 쿠데타는 국회를 해산시켰거든요. 그리고 전두환이도 국회를 해산시켰던 것은 그 유신헌법은 국회 해산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악용해서 전두환 본인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가지고 국회도 해산시키고 그랬던 것이죠. 그것이 유신헌법의 결정적인 독소 조항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은 것이 현행 헌법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윤석열이가 과거의 역사 반성하지 않는 데서 그걸 다시 도도대표로 흉내를 냈던 것이 그러니까 박정희 흉내를 내고 전두환 흉내를 낸 것이 이번 사태입니다. 이 본질을 깨닫고 앞으로 적어도 이제는 박정희 미화나 이승만 미화 같은 그런 헛발질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윤석열은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체포된 것으로 해서 다시는 해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제가 단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 법학자들이라든가 법률가들이라든가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